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 언제까지 올라가는지 혹은 고점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궁금할 수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조금 다른 문제를 다룰게요. 부동산 균형 가격 법칙을 언급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부동산 균형 가격 법칙에 근거해서 거래하고 있음을 언급했죠. 이 대표적인 예가 갭 투자죠. 그러면 이러한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부동산 균형 가격을 조작하면 부동산 가격을 조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1년간 부동산 투자 수익을 증가시키면 부동산 균형 가격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1년간 부동산 투자 수익을 감소시키면 부동산 균형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요. 주로 어떤 생각을 하나요? 정부가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정부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연이자율을 조작하기는 어려우니까 1년간 부동산 투자 수익을 감소시켜서 부동산 균형 가격을 하락시키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흔적은 많이 보이죠. 세금을 부과한다거나, 그래요. 임대인에게 세금을 부과한다거나, 또 뭐 임대료에 규제를 가하거나, 뭐 그러한 행위가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한다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1년간 부동산 투자 수익을 감소시키면 부동산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조작이 될까요? 조작이 되어서 실제로 현실에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릴까요? 그 문제를 알려면 부동산 거래를 하는 이들이 부동산 균형 가격 법칙을 이용하는 원인을 생각하면 돼요. 왜 이용하나요? 구매자 입장에서 어떤가요? 부동산 균형 가격 법칙을 이용해서 비싸게 안 사기 위해서 그런 거죠. 혹은 또 싸게 사기 위해서.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싸게 안 팔고 적정가에 팔기 위해서 부동산 균형 가격 법칙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부동산 균형 가격 법칙이 판단의 근거로서 합당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일 1년간 부동산 투자 수익을 조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균형 가격 법칙이 합당한가요? 합당하지가 않겠죠. 합당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용하지 않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조작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부동산 균형 가격 법칙을 이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거래하느냐? 다른 판단의 근거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대한민국을 예로 들어볼게요. 판단의 근거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없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나요? 서울 아파트 간에는 누가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등급이 형성돼 있죠. 그래요. 강남 아파트는 1등급 아파트이면 누구나 다 알죠. 그래요. 등급이 형성돼 있어요. 등급에 따라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가장 낮은 등급의 아파트들을 구매력 있는 무주택자가 무조건 살 수밖에 없게 그렇게 구조를 짜놨죠. 그래요. 판단의 근거가 확실하게 있어요. 그래요. 부동산 균형 가격 법칙을 파괴하면, 엉터리로 만들면 쉽게 얘기해서 등급을 보면서 거래를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럼 이제 고점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부족하다 했죠. 많이 부족하죠.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계속 얘기 드렸던 거죠. 부산만 하더라도 59%. 근데 서울은 45%죠. 2019년 기준으로. 그래요. 대구도 58%, 대전도 57%죠. 서울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없었을까요? 과거에도 부족해가지고 상승한 경우가 없었을까요? 상승한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과거 사례를 통해서 고점을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래요. 그게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요. 과거 사례를 한번 볼게요. 2020년 7월 21일자 프레시안에서 언급된 말이에요. 경실련 조사 결과 김영삼 정부 임기 초 1억 8,200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값은 임기 말 2억 2,900만 원으로 26% 증가했다. 그래요. 김대중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값은 2억 2,900만 원에서 3억 9,500만 원으로 73% 급등했다. 이 같은 추세는 노무현 정부 이르러 절정이었다. 노무현 정부 집권기 서울 아파트 값은 3억 9,500만 원에서 7억 6,400만 원으로 무려 94% 급등했다. 2배 가까운 상승세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이명박 정부 집권기에는 아파트 값이 오히려 하락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올랐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몇 프로 올랐는지 계산해 보면 되죠. 저가가 얼마인가요? 2억 2,900만 원이죠. 그래요. 고가가 얼마인가요? 7억 6,400만 원이죠. 그럼 7억 6,400만 원에서 2억 2,900만 원을 빼면 어떻게 되나요? 상승폭이 나오죠. 거기서 2억 2,900만 원을 나누면 퍼센테이지가 나오죠. 상승폭이 나오죠. 몇 프로 올랐나요? 233.6% 나왔어요. 233.6% 나왔어요. 현재 서울 아파트 값을 봐야 되겠죠. 노원구 쪽이 저번에 한번 살펴봤는데 노원구 쪽이 좀 덜 올랐죠. 뭐 예를 들어서 동작구나 뭐 강남구에 비해서 덜 올랐음을 확인했었어요. 물론 뭐 전부 조사한 건 아니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낮은 상승률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 되겠죠. 좀 보수적으로. 그래요. 2013년 12월에 노원구 건영 아파트가 한 4억 9,500만 원 했죠. 2014년 12월에 5억 2,250만 원 했어요. 그 저가를 한 5억 원으로 잡으면 되죠. 그래요. 그 7월 달에 얼마에 거래됐죠? 10억 5천만 원에 거래됐죠. 그 건영 84제곱미터가. 그래요. 84제곱미터가 제일 무난한 평수죠. 그러니까 84제곱미터로 살펴보면 좀 무난하겠죠. 그래요. 그래서 상승폭을 구해보니까 10억 5천만 원 빼기 5억 하면 상승폭이 나오죠. 거기에서 5억 상승 금액이 나오고 5억 원을 나누면 상승폭이 나오겠죠. 110% 올랐어요.
예전 사례에서 몇 프로 올랐다 했죠? 예전 사례에서 공급 부족으로 233.6%가 올랐죠. 그래요. 현재는 몇 프로 올랐나요? 110%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앞으로 몇 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과거 사례를 볼 때. 123%도 올라갈 수 있죠. 그래요. 과거 사례로만 볼 때 아직 중간도 안 된 거예요. 그래요. 뭐 과거 사례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어떤가요? 자꾸 꼭지인 것처럼 말하고 하락할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아주 재미나죠. 박근혜 대통령 때 한 27% 정도 올랐다고 하죠. 근데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마치 하락할 것처럼 계속 얘기했죠. 마치 꼭지인 것처럼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갈 길이 먼데 올라갈 때마다 거의 꼭지인 것처럼 얘기하고 상투인 것처럼 얘기 막 했어요. 대통령에서부터 뭐 장관 또 집권당 국회의원도 막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계속 올라갔죠. 그래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부가 뭐 주택 가격이 뭐 하락한다, 뭐 사라, 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면 안 되겠죠. 왜 하면 안 되나요?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인 거죠. 하락한다고 얘기를 해도 투기를 조장하는 얘기인 거예요. 싸게 하락한다는 말은 어떻게 들리나요? 구매자 입장에서는 싸게 살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요. 투기를 조장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짓인 거예요. 정부는 뭘 해야 돼요? 좋은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좋은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겠다. 그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부가 나서서 뭐 집값을 하락시키겠다는 둥, 뭐 싸게 살 기회를 주겠다는 둥, 사라는 둥, 팔라는 둥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행위는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죠. 그런 행위들을 문재인 정부가 많이 저지르고 있어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죠. 마치 법을 통해서 집값을 떨어뜨리는 척 하면서 자기들은 집을 안 팔죠. 증여해버린다거나 호가를 올려버린다거나 그런 게 다 무슨 행위인가요?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게 나쁜 짓인 거예요. 그런 행위 하지 마세요. 그렇고 조금 살펴봐야 되겠죠. 노태우 때 신도시가 공급되면서 잠시 잠잠했죠. 근데 오래 가지 못했죠. 김영삼 정부 때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김영삼 대통령 때는 많이 안 올랐죠. 노태우 대통령 때 아파트가 많이 보급돼서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죠. 사실 이런 시기에
주택을 많이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저가에 주택을 구매할 수 있죠. 그래요. 서울 아파트 값은 서울 아파트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이 부분 해결 안 되는 이상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안정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일정 기간. 그럼 안정됐을 때 안정된 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요? 안정됐을 때 아파트를 많이 보급해야 돼요. 그래야지 환경도 개선이 되고 또 서울 시민들이 주거가 안정이 되겠죠. 많은 이들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또 아파트가 많이 보급됐으니까 아파트가 부족해서 올라가더라도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또 안정이 되겠죠. 하여튼 안정될 때마다 아파트를 많이 보급해야 돼요. 그래야지 서울 시민들이 그래요. 서울 시민들이 주거가 안정이 되겠죠. 또 서울 아파트가 움직이면 어떤가요? 전국 아파트 값이 불안해지죠. 그래요. 서울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국민들 전체 주거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요. 그 김영삼 정부도 잘한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런 식의 서울 아파트 재개발을 통해서 이때는 뭐 재건축이 그때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거죠.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를 많이 보급했어야 돼요. 중요한 시기였다는 거죠. 아파트 값이 안 올라가니까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할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뭐 언제나 할 일이 많겠죠. 상황에 맞게 다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김대중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값은 2억 2,900만 원에서 3억 9,500만 원으로 73% 급등했다. 그래요. 급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조건 공급해야 되는 거죠. 멈출 때까지 공급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이 같은 추세는 노무현 정부 이르러 절정이었다. 노무현 정부 집권기 서울 아파트 값은 3억 9,500만 원에서 7억 6,400만 원으로 무려 94% 급등했다. 2배 가까운 상승세였다. 그래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이명박 정부 집권기에는 아파트 값이 오히려 하락했다.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서 이제 고점이 나왔다는 얘기인 거죠. 고점을 멈춘 게 뭔가요?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다 하죠. 금융위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제 큰 위기가 있었는데, 이 처음은 아니죠. 김영삼 대통령 때도 있었죠. 김영삼 대통령 때 대한민국에서 IMF 사태가 터졌죠. 그 1997년도죠. 7년에 터졌죠. 그때 아파트 가격이 잠깐 멈췄어요. 한 1, 2년 멈췄죠. 상승하지 않았죠. 잠깐 멈출 수는 있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들어서 고점이 형성된 뒤에 꽤 오랜 기간 멈췄죠. 한 2007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졌죠. 2007년, 2008년. 그래서 6, 7년간 잠잠했어요. 그래요. 그럼 왜 그런가요? 잘 봐야 돼요. 노무현 대통령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노무현 대통령 때 서울에 아파트가 많이 보급이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비중이 예를 들어서 많이 증가했죠. 서울 아파트가 2000년 노무현 대통령은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대통령을 했죠. 그때 아파트 비중이 31%에서 42%꽤 많이 증가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아파트를 보급했나요? 진실은 그건 아니죠. 그때 임기가 우연히 이명박 대통령하고 겹쳤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뭐 했어요? 뉴타운 한다면서 개발을 많이 했죠. 아파트가 많이 보급이 됐어요. 그러면서 어땠나요? 아파트가 많이 보급되는 상황에서 금융위기가 이렇게 닥친 거죠.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어때요? 아파트 가격 상승을 멈추게 했죠. 그리고 서울에 아파트가 생각보다 많이 보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꽤 긴 기간 동안 잠잠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뭐 규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규제가 그래요. 사실은 기회를 또 놓친 거였어요. 잠잠한 기간 동안 뭘 해야 되죠? 규제를 다 풀고 개발을 많이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를 많이 보급시켜 놨어야 되는 거예요. 또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는 좀 잘한 게 있다고. 그래요. 오히려 대통령 때보다 서울시장 때 잘했죠. 대통령 때는 그래요. 아파트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급을 했으면 좋았겠죠. 그게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좋은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요. 그럼 지금은 어떤가요? 그래요. 지금은 어떤가요?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서울 아파트를 보급했나요? 2010년에서 2019년 사이에 3% 증가했죠. 서울 비중은 제일 작죠. 아파트 비중이 제일 작아요. 시작이 별로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올라가는 시기에는 상승이 멈출 때까지 계속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시작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요. 서울 아파트 비중이 45%인 상태이고 10년간 3%밖에 보급이 안 됐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시작이 안 좋아요 지금. 물론 뭐 과거랑 마찬가지로 뭐 233% 간다는 보장은 없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더 넘어갈 수도 있고 그건 알 수는 없는데 그 부분을 알려면 좀 다른 걸 살펴봐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시작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요. 기회도 놓쳤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